이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상속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내가 평생 힘들게 모은 이 재산, 자식들한테 잘 물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싸우지 않고 마음 편히 줄 수 있을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도 선뜻 꺼내기 어려워하시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유산을 어떻게 해야 좋은가? 입니다.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오히려 가족을 법정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추석에도 유산 문제로 가족 간 분쟁이 있었던 집안도 많을 겁니다. 저희 집도 이건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홀로 살아계신데 자녀 셋 중에 아들한테 다 주겠다고 해서 추석 분위기가 우울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부 숨겨진 시한폭탄이 될 4,300조 원. 여러분, 놀라운 숫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 무려 4,300조 원이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재산을 물려줄 준비를 제대로 하신 분은 10분 중 1분도 안 됩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형제가 법정에서 만납니다. 평생 같이 밥 먹고 자란 남매가 서류 한 장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전문가님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상속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가족은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돈 문제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한순간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유언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기가 참 어렵죠. 불길하다고 생각하시니까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준비는 안 하시면서 우리 애들은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기대만 하시죠. 이 말에 공감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자식들도 당황하고 서로 오해하고 결국 감정이 폭발합니다.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걸까요? 유언장이 있으면 무조건 법적으로 인정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장은 반드시 법이 정한 형식을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형식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나요? 직접 손으로 쓴 자필 유언, 공증을 받은 공정증서 유언, 이 두 가지가 가장 확실합니다. 날짜, 서명, 도장이 없거나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작성됐다면 그 유언장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유언 없이 돌아가셨다면 재산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법정 상속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각 1의 비율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재산이 10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전체 지분은 1.5 더하기 1 더하기 1, 총 3.5가 됩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10억에 나누기 3.5에 곱하기 1.5에서 약 4억 3천만 원을 받고 자녀들은 각각 10억에 나누기 3.5, 약 2억 8천만 원씩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유언에 한 사람에게 전부 준다고 되어 있으면요? 그럴 경우 다른 가족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이 보장한 최소 몫을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죠.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입니다. 아까 예시에서 자녀 한 명의 법정 상속분이 2억 8천만 원이었죠. 그럼 유류분은 그 절반인 1억 4천만 원입니다. 최소한으로 주니까 대개 법정으로 가면 관계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결국 법과 감정이 충돌하는 문제네요. 맞습니다. 특히 효도한 자식에게만 주고 싶다는 마음 이해하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자녀의 권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2부 첫 번째 이야기 아버지의 착각. 서울에 사시는 이모 씨, 80세.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고 자식 셋 모두 잘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죽고 나면 애들이 싸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직접 유언장을 쓰셨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큰아들에게는 집을 모두 준다. 딸 둘에게는 각각 300만 원씩 감사금을 준다. 이 씨는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큰아들은 장남이니까 집을 물려받는 게 당연하고 딸들은 시집 갔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유언장이 공개되는 순간 가족의 표정이 싹 굳었습니다.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병원 모시고 밤새 간호한 건 저였거든요. 오빠는 바쁘다고 1년에 한두 번 얼굴 비쳤어요. 근데 오빠한테는 10억짜리 집을 주시고 저한테는 300만 원이요? 그게 제 3년의 가치였나 싶더라고요. 결국 큰딸은 오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법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은 쉽게 말하면 법이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몫이에요. 부모님이 유언으로 전부 한 사람한테 준다고 해도 다른 자녀들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아버지의 전체 재산이 10억 원이고 자녀가 3명이라면 법정 상속분은 각각 3억 3천만 원씩입니다. 따라서 유류분은 그 절반인 1억 6천5백만 원이 됩니다. 딸들은 각각 최소한 이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300만 원은 유류분에 턱없이 못 미치니까 큰아들이 집을 팔아서라도 딸들에게 각각 1억 6천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소송비도 아들 부담이겠죠. 결국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났나요? 법원은 유류분 침해를 인정했어요. 큰아들이 집을 팔아서라도 딸들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형제간 연락이 끊겼어요. 명절에도 안 만나요. 어머니 제사도 따로 지낸답니다. 아버지는 공평하게 나눴다고 생각하셨지만 자식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국 돈은 나눠졌지만 가족은 갈라졌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유언장을 쓸 때는 반드시 유류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5억, 딸들에게 각각 2억 5천씩 나눠주셨다면 어땠을까요? 모두가 유류분 이상을 받으니 법적 문제도 없고 감정적으로도 덜 상처받았을 겁니다. 3부 두 번째 이야기 공증 유언장의 함정. 두 번째 이야기는 전북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박모 씨, 72세.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농사 지으며 세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큰아들, 둘째는 도시로 나갔고 막내만 어머니 곁에 남아 10년 넘게 농사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렇게 결심하셨죠. 막내한테 땅을 다 물려줘야겠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으려고 공증까지 받으셨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공증 유언장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어요. 법적 효력도 강합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법으로 설득이 안 됩니다. 큰아들, 둘째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막내가 어머니를 조종했다. 어머니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유언장을 쓰게 한 거다. 저도 명절 때마다 내려갔어요. 매달 용돈도 보냈고요. 근데 막내만 10년 함께 살았다고 10억짜리 땅을 혼자 가져가는 게 말이 됩니까? 어머니가 진짜 원하신 건 우리 형제가 사이좋게 사는 거였을 거예요. 근데 막내 때문에 이제 우린 남보다도 못하게 되었어요. 결국 이 가족도 법정으로 갔습니다. 2년 넘게 싸웠고 법원은 공증 유언장을 인정했지만 어머니가 진짜 바라셨던 건 자식들이 화목하게 사는 거였겠죠. 맞아요. 법은 돈을 나눠줄 순 있지만 마음을 나눠줄 순 없거든요. 이 사례에서도 효도를 인정받고 싶다면 기여분 제도를 이용했어야 합니다. 기여분이란 돌봄, 병간호, 부모 재산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법원이 감안해 상속 비율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재산이 10억이고 자녀가 3명이면 원래는 각각 3억 3천씩 받아야 하는데 막내가 10년간 어머니를 모셨다면 법원이 막내에게 일정 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이 2억이라면 나머지 8억을 3명이 나누니까 막내는 2억 7천만 원에 기여분 2억을 더해 총 4억 7천만 원, 다른 형제들은 각각 2억 7천만 원씩 받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막내의 효도도 인정받고 다른 형제들도 최소한의 몫은 받으니 갈등이 훨씬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공증만 받으면 끝이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대화예요.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 다른 자식들에게 미리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의가 됩니다. 4부 법적 기준과 실전 사례.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구체적인 사례로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가장 흔한 케이스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세 가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홀어머니와 자녀 3명인 경우입니다. 어머니 재산이 9억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녀가 3명이니 법정 상속분은 각각 3억 원씩입니다. 유류분은 그 절반이니까 각각 1억 5천만 원이 최소 보장 금액이죠. 만약 어머니가 막내만 돌봐줘서 막내에게 6억을 주고 싶다면 나머지 3억을 둘이 나눠서 각각 1억 5천씩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유류분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부부가 함께 계시고 자녀 2명인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서 10억을 남기셨다면 어머니는 1.5지분, 자녀들은 각각 1지분이니까 총 3.5로 나눕니다. 어머니는 약 4억 3천만 원, 자녀들은 각각 약 2억 8천만 원씩 받게 됩니다. 유류분은 어머니가 약 2억 1천만 원, 자녀들이 각각 약 1억 4천만 원입니다. 세 번째, 재혼 가정의 경우입니다. 이게 요즘 정말 많이 늘고 있어요. 재혼한 배우자와 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 현 배우자 사이의 자녀가 모두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12억이고 현재 배우자와 전 배우자 자녀 1명, 현 배우자 자녀 1명이 있다면 배우자는 1.5지분, 자녀들은 각각 1지분씩이니 총 3.5로 나눕니다. 배우자는 약 5억 1천만 원, 자녀들은 각각 약 3억 4천만 원씩 받게 되는 거죠. 복잡하네요. 그럼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뭔가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둘째, 기여분을 인정받을 사람이 있다면 미리 증거를 남기세요. 병원 동행 기록, 간병 일지, 생활비 지출 내역 같은 것들이요. 셋째, 생전에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이 내용을 공유하고 동의를 구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5부, 해결법 분쟁을 막는 5가지 원칙.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핵심만 짚어주시죠. 네, 제가 20년간 현장에서 본 것들을 5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살아있을 때 대화하라.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재산이 있고 이렇게 나눠줄 생각이다. 이걸 미리 말씀하세요. 자식들이 궁금한 건 돈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겁니다. 하지만 말 꺼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럴 땐 이렇게 시작하세요. 나중에 너희가 힘들어할까봐 미리 정리 좀 하려고 하는데 같이 얘기 좀 해볼까?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전문가와 함께하라.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변호사, 세무사, 공증인 전문가 도움 꼭 받으세요. 특히 유류분 계산은 복잡해요.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쓰셨다가 나중에 무효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10억이 넘으면 상속세가 상당히 나오거든요. 전문가와 상담하면 절세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를 남겨라. 이게 정말 중요한데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 설명을 남기세요. 요즘은 영상 편지가 좋아요. 큰아들아, 네가 집을 물려받는 건 엄마 아빠를 모시며 살아줘서 고맙다는 뜻이다. 다른 애들아, 너희도 각자 잘 살고 있으니 이해해줘라. 이런 말 한마디가 법정 싸움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쓰면 끝인가요? 아니요. 네 번째,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라. 상황은 계속 바뀌잖아요. 자식 중 누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고 유언장은 1년에서 2년마다 다시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공평보다 공정을 생각하라. 많은 분들이 똑같이 나눠주면 되겠지 생각하세요. 하지만 상황이 다른데 똑같이 주면 오히려 불공정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자식은 부모 모시고 살았고 한 자식은 따로 살았다면 그럼 모신 자식에게 조금 더 주는 게 오히려 공정한 거죠. 그러나 무조건 다 주려고 하면 문제가 납니다. 단, 이유를 꼭 설명하셔야 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6부,
진짜 유산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남겨야 하는 건 정말 돈일까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들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제가 만난 수많은 가족들 법정에서 싸우는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었어요. 나도 사랑받았다는 확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유언장은 단순한 법적 서류가 아니라 부모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너를 이렇게 생각한다.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죠. 유언장 잘 쓰는 법.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돈을 나누기 전에 먼저 마음을 나누세요. 그리고 법적 형식을 반드시 지키세요. 유류분을 계산하고 필요하면 기여분을 인정받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유언장은 가족에게 싸움을 남기는 게 아니라 평화를 남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우리 가족은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한 번쯤은 자식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엄마 아빠는 너희를 이렇게 생각한다. 그 한마디가 나중에 법정 싸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법정 상속분, 유류분, 기여분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